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능한 컨설턴트 한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재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는 많이 써봐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제 사례하고 네. 생각하고 네.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기 쓰잖아요. 네네네. 일기 남 보여주려고 쓰나요?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니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일기를 방학 숙제로 내라고 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일기를 그렇죠. 쓰니까 자기 솔직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업계획서도. 아, 사업계획서는 그렇겠다. 사실 네네. 남들한테 보여주기 려고.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오. 자기가 쓴 거를 네. 필요할 때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오해하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하면 제가 사업계획서 이제 컨설팅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아, 맞아. 양식 있어요. 네. 뭐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주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요. 아, 실제로 사업계획서는 양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 사업계획서는 기본이 자기 생각인데 그거를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편의상 순서를 정해준 거죠. 그럼 네. 거기에 내 생각을 그 순서에다가 네.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완성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가 네. 갑자기 양식을 딱 주니까 1번 거기에 맞춰서. 네, 회사 개요. 그러니까 우리 개요. 회사는 몇 년도에 어쩌저쩌. 법인 설립했고요. 뭐 주주는 몇 명이고요. 파는 건 뭐고요. 남들 하나만 네.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네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특성이 없고 읽어도 이거 왜 썼지? 이거 내가 굳이 읽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 심사하는 네네네. 기관에서도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1차다. 네. 그 다음에 남들이 제출하라고 네, 할 때 네. 거기에 양식에 맞게 내 생각을 약간 수정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써야 하나 그 구조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 구조를 조금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 양식 중에 이제 공통적인 것들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고. 네네. 그래서 생각을 세 가지로 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네. 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이건 실제로 개인한테도 해당되고 기업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지만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냐? 네. 나의 위치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where to go, 어디를 갈 거냐, 내 목적지를 정하는 게 그 다음이고, how to get there, 네. 거기에 어떻게 갈 네. 거냐,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지 분석하는 게 환경 분석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바이오 쪽 관련된 창업을 했다. 네.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커지고 있냐를 봐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시장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커질 기회가 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환경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분석. 네. 이게 사실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 컨설턴트한테 필히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는데. 객관화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기 역량은 자기만 알죠. 네. 그래서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 뿜뿜한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네. 실제로 내가 못하는 거를 잘 써보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못하는 걸 자꾸 잘할 수 있다로 포장하시면 안 되고 네네. 못하는 건 현재는 객관적으로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한 방법을 노출해야 되는 게 일단 핵심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딘지를 대충 알았으면 네네. 이제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목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네. 이 목표는 대부분 수치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목표라고 많이 네. 하죠. 그래서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얼마로 갈 그렇죠. 건지, 네. 뭐 아니면 뭐 유저를 얼마를 모집할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게 이제 where to go가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됐으면은 네. 어떻게 거기 갈 거냐, 네, 이 네. 방법을 세우는 게 이제 전략이죠. 네, 네.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이제 마케팅 전략, 아니면 네. 뭐 매출 네. 확대 전략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 네. 더 많이 내고 싶으면은 네. 비용을 줄이거나 네. 뭐 여러 가지에서 수익 창출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같이 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 많은 대표님들은 이 수치, 그 정량적 목표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고 나의 이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대표님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전문가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네네. 내부보다는 외부의 사람들하고 같이 네네. 협업해서 네. 사업계획서의 큰 틀하고 방향을 정해보시는 네. 게 좋고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그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생각은 대표가 하지만 실행은 직원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원들은 절대 동의 못하는 전략을 대표가 막 밀어붙여서 하면 네. 그거는 제가 봐선 안 될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이죠. 소통을 네.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직원들하고 할 때는 보통 회의를 통해서 해요. 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제일 싫은 게 회의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대표가 자기 결론을 그렇죠. 정해놨어요. 우리 거기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출액 500억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딱 먼저 질러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니들 각자 의견을 말해봐. 말해도 혼나고 말 안 해도 혼나요. 왜냐면 말해도 대표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다르니까. 방법이니까. 아니면 괜찮다 싶으면 그럼 네가 해봐 이래가지고 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고, 직원들이 또 안 하죠,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네. 해라. 네. 예,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각자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네. 나 혼자 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꼭 다 담당해서 할 필요는 없는 없죠. 거예요. 네. 살이 계속 붙다 보면 그 중에 몇 개는 대표가 좋아하는 것도 들어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들어있겠죠. 그렇죠. 구별될 가능성이 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제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거라고 봐요. 도식화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관련된 자기 개발서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게 해라예요. 시각화해라. 시각화. 네. 눈에 안 보이니까 말장난 하다 끝나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회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내가 방화동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네.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대표님이 알고 있는 여기서 방화동 가는 지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도하고 다를 수 네네. 있고 교통수단도 다를 수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다 보면 서로 간에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다 끝나요. 그럼 그럴 땐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지하철 노선도 뭐 도로 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빠르겠어요. 내 경험상 여기 차 타고 가면 빠른데 요 길목에는 막히는 데가 있으니까 좀 피해 가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자연스럽게 네.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식화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나 같이 함께 이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들 생각한 걸 하나씩 써보고 그거를 선으로 연결해서 이거 네.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뭐 네. 이거 할 때는 어떤 부분을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식화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나치게 지역적인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작은 부분에 너무 네. 꽂혀가지고. 회사에서요 100억짜리 땅을 사는데 네. 회의 시간이 네. 5분이 안 되는데 네. 직원들한테 10,000원짜리 티셔츠 사줄 네. 때는 회의하면 3시간, 4시간 해요. 진짜로. 왜냐?
500억짜리 땅 살 때는 대표나 회장이 이거 사야지라고 결론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반대한다고 해봐야 짜잘한 이야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짜잘한 건 사실은 산다는 거에 대전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또 바뀔 거고. 근데 이 직원들 옷 사는 거는 자기들도 다 할 말이 있거든요. 네. 뭐 노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네. 뭐 체크 무늬가 좋아, 민무늬가 좋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회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이런 네, 부분을 네. 지나치게 지엽적인 작은 부분에 네. 대해서는 스킵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는 큰 줄기가 되는 부분에서만 서로 같이 계속 회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 사업계획서가 잘 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쓰려면 직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괜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큰 줄기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하고 이제 미팅 하러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회사 속에서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둘로 나뉘어요, 당연히. 주저주저하고 없다고 하시거나 네, 네. 제대로 안 돼 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자신 있게 있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업계획서 다시 시작해서 잘 쓰셔야 네, 되는데 네.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요 또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네. 반면에 2년 전 거 사업계획서가 아직도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매년 수시로 바뀌잖아요. 네. 환경이 계속 바뀌고 바뀌니까. 내 역량도 계속 바뀌고 바뀌니까.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2년 전에 만들어 그대로. 놓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네,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죠.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계속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네네. 그거를 못 바꾸면 큰일이 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사례로 제록스 같은 회사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코닥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 코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던 시절이 아니고 카메라로 맞아요. 필름해서 인화하던 네네. 이 시기에 이제 이것도 아마 디지털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거죠. 그대로. 예, 그대로 우리는 인쇄 쪽에서 우리가 최고니까 최고다. 이대로 그냥 갈 거야. 그래 변화에 대응을 못 하니까 결국은 한동안 확 망가졌죠. 네. 근데 제록스 같은 경우는 복사 기사지만 네네.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 M&A 하면서 또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또 살아남고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봤을 때도 네. 사업계획서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조금 더 강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많은 걸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네. 해요가 아니고요. 바뀌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아, 그 바뀌는 그러겠네요. 거를 수시로 네.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사업계획서 볼 때 제가 이 회사가 이게 사업계획서가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작성 일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에서 네. 현재 매출 규모나 시장 상황을 딱 보면 바로 나와요. 아, 네. 지금이 10월인데 네. 이거를 매출을 이렇게 보니까 3월까지만 돼 있어요. 네. 아니면 작년 것만 있어. 올해 거 빠져 있어. 이 사람은 업데이트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업계획서는 믿을 수가 없죠. 네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정권도 그렇죠.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사업계획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잘 쓰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처음이 어렵지 다음에 하다 보면 수정하는 건 정말 금방이다. 쉽다.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 관점에서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유, 네네. 남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업계획서 쓰기가 어려워요. 아, 네. 모든 회사 대표님은 자기 회사가 1조짜리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러나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진짜 아무리 봐도
심한 경우는요, 본인은 1조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100억도 안 되는 경우도 아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먹어야 1조가 돼요. 네. 근데 본인은 1조래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남이 제출하라고 할 때 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 줬을 때 보는 당사자 시각에서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옆에서 이제 객관적인 네.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드릴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사업계획서가 잘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업계획서는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딱히 사업계획서를 쓴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매해 올해 목표를 세우죠. 올해 방향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본 다음에 올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계획을 또 세우죠. 그러면서 1월 계획, 2월 계획, 3월 쭉쭉쭉쭉 세우지만 중간중간 매달 지난달에는 이랬으니까 이번 달의 목표는 이렇게 바꿔가는 것처럼 크게 보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매번 내가 나의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내 위치,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매달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까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